아니, 한국인들은 왜 남의 물건을 멋대로 훔쳐가나요? 서울의 한 실내 암벽 등반장. 커다란 가방을 맨 한국인 여성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외국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데요. 한국인 여성들이 당황하던 차에 한 외국인 여성은 갑자기 훔쳐간 물건을 내놓으라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과연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프로 암벽 등반 선수로 활동하며 세계 랭킹을 노리고 있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 슬럼프가 찾아와 훈련을 거의 하지 못하고 저희 팀 내에서도 순위가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미국의 한 병원에서 손가락 관절염 판정을 받아 이대로 가면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이야기를 들은 코치님은 기분도 전환할 겸 외국에서 여행도 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살살 훈련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조언을 건네셨습니다. 더 나아가 혼자 한국에서 훈련하면 외로울 것 같다며 클라이밍 동료 선수인 데이지도 같이 가라며 권유했습니다. 사실 데이지는 코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별로 탐탁치 않아 했던 게 사실입니다. 평소 유럽 국가를 동경했던 데이지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후진국에 속하는 나라 아니냐며 유럽을 보내달라고 떼를 썼는데요. 하지만 코치님은 한국에 아는 선수가 있어서 그 선수가 가이드를 해줄 수 있으니 그냥 한국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애초에 한국에 별 관심이 없었던 터라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옆에 선수들은 한국으로 훈련을 갈 바엔 중국으로 가는 게 100배 1000배 낫겠다며 범죄자만 조심하라고 낄낄거리더군요. 물론 코치님은 전에 한국에 갔을 때 미국보다 환경이 좋다며 극찬하긴 했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저와 데이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엄청나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어느 순간 제 스마트폰이 없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핸드폰 계좌 안에 돈도 많이 들었던 터라 저는 너무 충격적인 상황에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지는 이런 저를 보더니 맞네. 한국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핸드폰 훔쳐서 팔아버리는 게 일상인가 보네 하면서 혀를 차더군요. 생각해보니 아까 제 뒤에 바짝 붙어 따라오던 빨간 옷을 입은 한국인이 제 핸드폰을 훔쳐간 것도 같았습니다. 제가 서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인이 저를 질투해 핸드폰을 몰래 빼갔다는 생각에 참으로 괘씸하더군요. 그때 마침 코치님이 소개해줬던 한국인 스포츠 코치 준호 씨가 도착했고 저는 준호 씨에게 어떻게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멋대로 훔쳐가냐며 화부터 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준호 씨는 옅은 미소를 띠며 어딘가로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따라가기도 싫고 한국인들에게 정이란 정은 다 털린 지 오래였지만 준호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인천국제공항 안내데스크였습니다. 거기서 뭐라 준호 씨가 얘기하더니 저희에게 핸드폰을 찾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황당하고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차피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났지만 일단 저와 데이지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인천공항 직원이 태블릿 PC와 노트북을 가져오더니 저희에게 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노트북 화면을 볼 순간 너무 깜짝 놀라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제 뒤에 따라오던 빨간 옷을 입은 한국인이 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슬쩍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장 그 한국인을 잡아달라고 날뛰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인천공항 직원의 말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올리비아 씨의 핸드폰을 훔쳐간 이 사람의 신원을 조회해본 결과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락해보니 이미 공항의 보안팀에서 그 중국인을 잡아 경찰에 넘긴 상황이고 올리비아 씨의 핸드폰은 곧 보안팀 직원이 여기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제 핸드폰을 다시는 찾을 수 없어. 영영 이별인 것은 물론이고 보안팀은 미국 공항의 범죄자들과 마약상을 단속하기에 바빠 저같이 젊은 여자의 이야기 따윈 신경 쓰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또 미국 공항에는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작동되지 않는 것도 많고 화질도 좋지 않아 범죄자들이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물건을 이렇게 빨리 찾아주는 한국 공항의 모습을 보니 영화에 나오는 미래도시가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이구나 생각이 들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어차피 사각지대가 많아 범죄자 단속 인력을 배치하는데 인건비를 전부 들여 따로 CCTV를 설치할 돈도 없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차원이 다른 부자 나라의 모습과
호화로운 디지털 시스템을 보고 한국이 작고 후진국이 아닐까 생각했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 쥐구멍이 있다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핸드폰을 그렇게 찾고 나서 준호 씨는 이제 한국의 암벽 등반장을 구경하러 가자며 저희를 데리고 갔는데요. 인천공항에 연결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던 중 저는 너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하철을 타기 전 저는 미국의 지하철을 떠올리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엔 지하철 바닥에 껌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신발에 늘 껌이 들러붙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자들이 젊은 여성을 어떻게 해보려고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하철을 탔을 때 경호원이나 경찰이 단 한 명도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경호원이 한 명도 없을 수 있는지 가난한 나라여서 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나 싶었는데요. 준호 씨에게 슬쩍 물어보니 너무나도 놀라운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지하철 내부 보이지 않는 곳에 전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경호원이 필요하냐고 대답을 하더군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지하철 대부분이 무인 센서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니 저는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충격을 받고 전 세계 치안 선진국 1위가 있다면 바로 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안전한 것은 물론이고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쾌적한 지하철 안에서 숨을 쉬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냐는 생각에 제 수명까지 연장되는 것 같더군요. 주위를 둘러봐 한국인들을 보니 이런 안전한 대중교통이 당연하다는 듯 이용하고 있어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부러움과 동시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자체로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하철에서 내려 저희는 서울 암벽 등반장으로 향했는데요. 여기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이고 놀라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지와 저를 안내하던 준호 씨가 갑자기 건물의 지하로 내려가길래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들었는데요. 미국에서는 건물의 지하가 보통 범죄자의 소굴인 경우가 많아 미국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래로 내려가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호 씨를 따라 지하로 내려간 순간 그 즉시 기겁해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는데요. 제 눈앞에 아주 황당한 상황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저는 실내 암벽 등반장이라는 시설 자체를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도 실내 클라이밍 센터가 있기는 있었지만 주로 어둡고 컴컴하게 조명도 제대로 켜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암벽 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설사 실내 암벽 등반장이 있다 하더라도 높이가 아주 낮아 선수들이 연습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실내 암벽 등반장은 높이가 최소 10m는 되어 보일 정도로 아주 높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암벽 등반을 할 때 비가 오거나 토네이도가 오기라도 하면 그날로 연습은 종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선수들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클라이밍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라면 마음 놓고 편안하게 훈련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데이지와 저는 공항에서부터 들고 왔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평소에 쓰던 암벽 등반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연습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한국인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대뜸 황당한 제스처를 취하더군요. 그 한국인은 손으로 X자를 그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해서 제가 공항에서부터 무겁게 들고 온 이 클라이밍 암벽 등반 장비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건가 해서 화부터 났는데요. 하지만 그때 준호 씨가 저에게 오더니 한국에선 프로들이 사용하는 새 클라이밍 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데 무겁게 왜 이 장비들을 다 가져왔냐며 허허 웃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준호 씨의 황당스러운 말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암벽 등반장 직원의 안내를 받아 클라이밍 장비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정말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프로 선수인 제가 쓰는 암벽 등반 장비보다 몇 배로 비싼 장비들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직원을 붙잡고 이거 사용하는데 200만 원이면 되겠냐고 미국에서 온 프로 클라이밍 선수인데 이 장비 꼭 사용해보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웠던 건 그 직원은 여기 실내 암벽 등반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비싸고 고급진 장비가 놓여져 있었다면 직원들이 안 보는 사이에 모두 도난당할 것은 물론이고 그러면 암벽 등반장은 모두 폐업하고도 남았을 텐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고급 장비들을 무료로 대여해주고도 여태껏 도난 사고 한 번 없이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던지, 한국이 얼마나 부자나라면 아무도 이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지 저는 너무나 놀랐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암벽 선수의 직업병인 손가락 관절염이 도졌는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화끈거리고 너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훈련은커녕 손이 불타는 것처럼 아파와 이 낯선 아시아 땅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머리가 새하얘지더군요. 미국에서는 병원을 한 번 이용할 때 수백만 원을 줘야 했는데 저는 다행히 선수로서 제휴된 병원이 있고 그나마 싸게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또 미국에는 근처에 약국이 없어 약을 살 수 있는 곳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보다 생활 수준이 낮은 한국에는 그런 게 없을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스포츠 선수긴 하지만 저는 아직 큰 돈을 번 것도 아니라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데 여기서 치료를 어떻게 받을지 비용은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들더군요. 저를 가만히 바라보던 준호 씨는 갑자기 암벽 등반장을 뛰쳐나가더니 5분 후에 어떤 상자를 들고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상자 안을 보고 너무 당황하고 놀라 쓰러질 뻔했는데요. 바로 상자 안에는 온갖 상비약은 물론이고 제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까지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준호 씨는 한국에서는 이런 약들을 편의점에서 전부 구매할 수 있어서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약을 사온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진정한 후진국은 미국이었으며 치안부터 의료 시스템, 인프라까지 완벽한 한국이 선진국 중 선진국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관절염 약을 먹으니 놀랍게도 손가락이 더는 화끈거리지 않았는데요. 저는 약에 대한 비용을 드리기 위해 얼마가 나왔는지 준호 씨에게 물었지만 준호 씨는 계속 입을 열지 않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준호 씨는 외국인인 제가 낯선 타지에서 아픈 것도 속상한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따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미국인의 보편적인 시민의식에 비추어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약값이 10,000원이었어도 10만 원을 청구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준호 씨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비용도 청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려심과 친절함으로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더군요. 저는 한국을 가난한 나라,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스스로가 한심하고 죄책감이 들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잘하는 건 암벽 등반 하나였지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으로 무장한 제 자신이 너무 싫더군요. 그 이후로 한국에서 며칠 더 지낸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이번 클라이밍 대회가 끝나면 선수 생활을 더하지 않고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손가락 관절염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제 손을 치료할 수도 없었고 제휴된 병원에서의 치료를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한들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대신 한국으로의 단기 이민을 준비하며 한국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암벽 등반 강사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자유롭게 암벽 등반 연습을 할 수 있었고 더 이상 관절염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무엇보다 범죄자 하나 보이지 않는 치안이 완벽한 선진국가였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취직이 될지는 아직 확신이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끈기를 갖고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는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 가장 큰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한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쌓아나갈 생각입니다. 한국에서의 취직은 큰 목표이지만 그보다도 한국에서의 삶을 즐기며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국인 여성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